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배워 산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약바이오를 좀 다뤘고 이번 주에는 2차전지 지속 우상향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좀 다뤄놨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를 뽑아봐라. 역시나 2차전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2차전지에 과연 지금 밸류가 합당한가, 그리고 과연 2차전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략 포인트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연이틀 2차전지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른 섹터로 낙수 효과 내지는 전이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좀 양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분량을 좀 조절해 봤습니다. 우선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소 제목을 좀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식사 중이실 것 같은데 2차전지의 주도주의 대장은 2차전지, 그리고 물음표를 이렇게 좀 달아놨는데요. 자,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안에 좀 살펴보면 석유 정유화학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저가에서부터 반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터리 3사 셀 업체는 일단 둘째 치고 일단 잠깐 논외로 하겠습니다. 잠시 논외로 하고, 왜 논외로 하는지는 뒤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 2차전지 소재 업체와 2차전지 장비 업체의 대결로 한번 압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과연 수익률이 좋았는지. 우선 우리가 소재 업체를 이야기할 때 양극재 4대 천왕이라는 말을 제가 늘 쓰곤 했었는데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줄임말로 썼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메 신소재입니다. 모두 다 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시세가 상당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느냐. 여기를 좀 기결이 돼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오케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언제 진입 타점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해 볼까요? 기간. 이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방식은 매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매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적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나아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는 논외로 좀 했고, 우선 양극재 소재 업체를 다루는데, 자, 매집 전략을 펼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진입 타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음극재에도 해당 사항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부터 양극재, 소재 업체,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이번에 캐파 증설까지 했죠. 그 캐파 증설의 모멘텀까지 더불어서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석 케미칼, 동박 SKC가 있는데 SKC는 음극재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동박의 SKC, 일진 머트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전해질 첨보, 후성, 엔캠, 이외에도 ENDD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2차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적인 것만 가져왔지만 이외에도 내가 또 주도주로 생각하는, 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각각 틀릴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2차전지의 분류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진입 타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주도주 대장은 2차전지 퀘스천 마크를 일단 달아놓고 다음 장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앞에는 지금 소재 업체를 좀 다뤘으니까 뒤에 이제 장비 업체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PNT를 맨 위에 써놓은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서 써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PNT 롤트롤 장비가 있고요. 또 엠플러스의 조립 공정 장비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조립 장비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게싱 5단계로 또 나눠집니다.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장비 공정이 어디에 또 해당 사항이 있느냐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P&A, 예전에 P&A 솔루션이었죠. 여기는 이제 2차전지 후공정 업체로도 좀 뽑히는데 전기 이중층 캐퍼시터를 만들고 있고 활성화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대보 마그네틱, 2차전지 소재 공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석들이 있겠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전자석 탈철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뭐 다들 사진 찍으셨나요? 코인테크. 전 세계 풀 자동화를 성공한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준 뭐 CIS가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그러면 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양극재 소재업체 지금 봤고 지금 2차전지 장비업체 봤습니다. 잠깐 차트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2차전지 에코프로 BM의 모습입니다. 시세 반등이 작년 1월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어요. 권리락 있고 15만 6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최근에 리바운드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바운드 과정이 나왔는데 자, 이 변곡점 앞에서 줄을 좀 더 예쁘게 그어보겠습니다. 이걸 좀 빼보겠습니다. 변곡점. 설마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안 보시는 분은 없겠죠. 추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 변곡점 앞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가는 동안 과연 에코프로 BM이 갔느냐?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에코프로 BM을 하나 봤습니다. 이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 상태로 양극재 LLF를 쳐보겠습니다. 비슷한가요? 지금 모양이? 거의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기도 변곡점을 앞에 두고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 더 보시죠. 코스모 신소재 변곡점을 넘어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완벽하게 변곡점을 넘어간 형태죠. 화살표가 지금 위로 건너는데 위로 가 있죠. 그러면 양극재 4대 천왕 안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BM과 LNF는 못 넘어갔고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신소재는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캐파 증설까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더 바람을 탔어요. 그럼 뭐냐? 양극재 4대 천왕에 대한 2023년, 2024년에 실적 가이던스가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더 호재성 이슈가 붙어졌느냐로 좀 기결이 돼야 되겠죠. 여기로 좀 기결이 돼야 되겠죠. 양극재 안에서도 이제 선별화가 필요한 시점, 주가가 좀 더 바람을 탈 수 있는 호재성 이슈, 모멘텀이 달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자, 음극재 공장 더 늘리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주가가 실적도 더 나왔는데 모멘텀까지 붙으니까 더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명예의 복귀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요즘은 이건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여기에 모멘텀까지 붙어줘야 됩니다. 같은 밥상이면 조금 더 반찬이 많은 게 더 먹기 좋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몇 종목 이제 양극재를 봤으니까 SKC 모습입니다. 뭐 동박이라고 치죠. 기간 행보가고 주가 하락. 이번에 잠깐 저가 리바운드. 자, 위에 좀 써놓겠습니다. 저가 반등. 여기에
그대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 안겼던 일진 머티리얼스. 모습 비슷한가요? 똑같죠, 거의. 여기에 하나 더 입혀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비슷한가요? 약간 지금 소재업체들을 다 봤는데 지금 소재업체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아직 신고가는 돌파 못했고 그나마 좀 낮고 포스코 케미칼만 좀 올라가면서 다른 양극재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상당히 시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을 했느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비업체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장비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3사 셀업체를 좀 먼저 봐보죠. 삼성의 S대 이제 PR이 조금씩 움직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22배, PBR이 2.84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추정 실적을 갖다 쓴 거는 제가 봤을 때 85배 정도입니다. 좀 낮으면 뭐 80배 정도. PBR이 12배.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싸요. 11배. PBR 0.8배. 근데 뭐 여기는 석유 정유학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기보다도 아직 SK온이 적자고 그 다음에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할 이슈가 무섭습니다. 분할하고 나서 뭐 그 주가를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은 100% 가질지 몇 프로 가질지는 알 수 없지만 SK온을 사는 게 더 낫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써놨습니다. 위에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있는데 과연 이 배터리 3사 셀 업체를 실제 밸류로 선별화를 측정할 수 있을까? 질문을 제 자신한테도 한번 던져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실제 밸류로 이 종목들의 선별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SK이노베이션처럼 뭐 SK온이 분할을 한다든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든지 내부 사정이 있었는데 실제 본연의 업종을 영위하는 셀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LG랑 삼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인 거겠죠. 물론 삼성 SDI 안에는 매출 구성 부분을 보게 되면 배터리 말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매출액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배터리 3사 셀 업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다 주관적입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단지 프리미엄은 어디까지 끌어다 썼느냐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식사 도중이실 것 같거나 이동 중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줘야 되냐 잠깐 멈춰 놓고 다시 차트 모습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종목을 봤으니까 장비업체들 조금 봐봐야 되겠죠. PNT부터 보겠습니다. 자, PNT고요. 자, PNT 주가가 62,800원까지 6월 달에 줄다림질을 쳤습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리바운드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결국은 추세 하락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 더 입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M 플러스 모습입니다. 제가 줄 하나도 안 그었죠. 펜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입혀보겠습니다. 원익 PNE. 마지막으로 아까 전공정 풀 자동화 납품 이력이 있는 코인테크. 차트 모습이 지금 장비업체들은 오히려 양극재보다 더 안 좋네요. 양극재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좋았잖아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케미칼은 뭐가 있었다? 실적 플러스 캐파 증설하겠습니다 라는 모멘텀까지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갔습니다.
근데 양극재 업체 제외하고 지금 2개 제외하고 나머지 양극재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프리미엄. 과도한 프리미엄. 그리고 쉬어간다. 아무리 주도 주고 인기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무한정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갖다 썼느냐로 기결이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갖다 쓰지 않았으면 과연 주가가 빠졌을까요? 프리미엄이 과하지 않다. 아직도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었으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겠습니까? 조정을 받지 않았겠죠. 더 갔겠죠.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 별표 2개죠. 쉬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식은 회귀현상이라는 게 있죠. 주가가 오르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회귀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유 없이 가파르게 오른 주가는 이유 없이 가파르게 내려와요. 완만하게 올라간 주가는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결국은 2차전지 부분이 장비업체나 소재업체를 지금 봐보니 상당히 과도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고 주가의 선반영이 많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직은 바닥 구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2차전지 소재업체들이나 양극재 업체들, 장비업체들이 저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변곡점을 뚫고 SDI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올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그러면 한번 짚어보죠. 자, 2차전지 밸류와 지금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 셀 업체까지 봤어요. 자, 제가 위에 써놨습니다. 추정 실적을 끌어다 쓴 것은 3사 셀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2차전지 섹터 안에 양극재, 동박, 알루미늄, 배터리 3사 셀 업체, 전해질 뭐 등등이 있는데 전부 다 프리미엄을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과 매기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약간 거래량이 더디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답답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2차전지가 주도주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과 매기가 몰렸다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 3사 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표 5개죠.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추정 실적을 다 끌어다 썼습니다. 오히려 가이던스 하락 시에는 문제의 소지가 높아요. 이제는. 이것이 또한 성장주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양극재 4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LNF가 막 줄다름질 칠 때 코스모 신세제가 후발주로 올라갈 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지금 들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강렬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간 횡보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여기 나와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었거든요. 이때 에코프로비엠이 2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등락 과정만 왔다 갔다 했어요. 등락 과정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 돌파하면서 가주면 좋은데 오히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더니 또 등락 과정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 쌍바닥 만들고 다시 이번에 실적 잘 나오고 캐파 증설하면서 갔어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에코프로 미엔과 LNF가 올라가고 있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고 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96,000원, 10만 원 조정을 받았을 때 후발주자를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발주자가 지금 뒤에 지나고 보니 포스코 케미칼이 돼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고 캐파 증설을 했구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 셀업체 봤고 양극재 소재업체 봤고 그 다음에 장비업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시스 좋습니다. 좋은데 바닥 국면에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 전환되는 여기 별표 5개죠. 기업으로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2의 포스코캠을 포케라고 하겠습니다. 이하는 제2의 포케를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게 훨씬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성향 차이인데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올라탑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고 주가 가격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눌림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가는 주가를 사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밑에 떨어져서 밑에 기간 횡보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는 원래 밸류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실적군이 우상향되면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을 사야지. 다 일리 있어요. 근데 지금 과연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 있게 자, 장기 투자 내가 2년 3년 하겠다. 이렇지 않는 이상 과감하게 진입해 가지고 이걸 사면 지금 바로 수익이 날 거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기관 행보를 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여기에 써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미 갔으니까. 여기는 이미 갔으니까 이제. 더 가겠지만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죠. 가진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가진 자의 영역. 여기 가로 안에 물음표를 어떤 기업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또 2차 전지의 수익률이 갈려요. 그러면 당연히 후발주자 찾기에 나서야 되겠죠. 물음표를 조금 재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후발주자. 후발주자는 무엇? 실적이 턴어라운드 흑자 기업. 그리고 추정 실적을 끌어다 쓰지 않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면 차트 모습을 봐보시죠.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9월에 아카데미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너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겠다. 여기 지금 가격 보시면 우리 PD님 확대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격 써드릴게요. 63만 원입니다. 지금. 자, 제가 뭐라고 써놨냐. 여기 화살표도 그어놨어요. 82만 8천 원. 실제 추정 실적은 2023년까지 다 끌어다 썼다. 그렇다면 8월 13일을 고점으로 잡고 재평가 구간에서는 가치주 성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바탕이 돼야 됩니까? 실적. 결국 바닥권 지지를 보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 성장주의 지속 투자보다는 Y, 유아기로 발전기로 주식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 주식시장은 뭡니까? 쇠퇴기잖아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3사 셀 업체는 조정을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당연하죠.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매번 이야기해요. 거시경제 측면을 보게 되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아이러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물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특히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괴롭죠. 사람들이 돈 쓰는데 TV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하면 기업의 이윤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서비스, 우리 미용실 가서 이발하는데 그게 뭡니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러면 SDI 차트로 돌아와서 자 보시게 되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어요. 저도 이때 기회 타점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 매매했습니다. 그냥 7월 8일에 너무 무거울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모멘텀을 조금 쫓자. 저는 결정을 그때 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모멘텀을 쫓았고 SDI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2차 전지는 주도주다. SDI를 사신 분들은 SDI가 대장주라고 하겠죠. 대장주다.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그때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SDI는 분명히 위로 간다. 지금 모습 어떻죠? 여러분들?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한번 써보죠.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 얼마든지 지지대 부근이 있었어요. 가격 조정 충분히 줬고요. 근데 여기는 다 진입을 안 하고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사겠다? 과연 기대 수익률이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vs 뭡니까? 리스크. 여러분 선택의 몫이고 전문가마다 성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전문가님 요 50만 원까지 떨어질 때 매집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SDI에 대한 종목의 확신을 갖고 저는 73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모아가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그런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진입 타점을 해서 신고가 갱신을 먹어보겠다? 글쎄요. 82만 원까지 올라봤자 여러분들 11%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질문이 기억나요. 2번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쉬운 진단에서 종목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은 상 줘야 됩니다. 59만 원에 샀다 그랬었어요. 59만 원. 이제 왔어요. 이제. 더 갈 수 있겠죠. 지금은 대형주로만 수급이 쏠리니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진 자의 영역이죠. 수익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진입을 이런 데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진입을 눌림목 구간에서 좀 공략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5일선을 기준치로 봐야죠. 11선까지만 빠져도 52만 5천 원까지 빠집니다. 지금 21선까지 빠진다 50만 원이 깨져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움직이니까 후발주자를 기존에 있던 양극재와 장비업체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첫 강의 시간에 했던 것을 여기 문구를 바꾼 겁니다. 자, 2차 선지로의 진입 시도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줄 똑같습니다. 지난 강의하고. 2차 전지 외에는 확실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1번 2차 전지에 진입을 하기 위한 사유를 찾는다면 2번 예상대로 부합했던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입 제가 물음표 달아놨어요. 그리고 성장성은 둘째 치고 과연 저는 여기서부터도 별표 5개예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주식 물려요. 제가 매번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언행 일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식의 본질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주식의 본질은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만 잘한다는 전문가, 나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는 사람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사정을 결코 알아주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내 개인 사정, 나 다음 달까지 돈 1,000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입하면서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돈 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별표 5개냐? 우리 피디님이 친절하게 보라색으로 해주셨는데 개인 투심과 인내심이 과연 성장성은 둘째치고 버텨줄까요? 어디에? 2차 전지 낙폭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여기로 기결되는 거죠. 지금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동박 업체들 공략을 다 다르겠을 거 아닙니까? 난 동박 산 사람, 양극재 산 사람, 나는 일진 머트리얼즈 샀는데 일진 머트리얼즈는 합병됐는데 왜 이렇게 못 가요? SKC 산 사람, 2차 전지 난 장비 업체 좋다고 그래가지고 PNT 샀는데 왜 주가 떨어지나요? 엠플러스가 최근에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나요? 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과연 개인 투심과 인내심이 정말로 낙폭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로 기결해 본다면 거의 90%는 실패죠. 10% 남은 건 뭐냐? 자, 10%는 남은 건 뭐냐? 자,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90%는 실패고요. 10% 중에서 5% 갈립니다. 구력이 좀 돼가지고 인내심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력이 좀 쌓이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에이씨 모르겠다.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5%는 정말로 뭐냐? 자기 기간, 금액, 시기, 인내심 차분하게 다 해가지고 모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최종 이 두 분 다 돈은 벌겠죠. 단지 위에 사람들은 추가 매수할 힘은 없겠죠. 자금이 없으니까. 대신 버텨가지고 다시 주가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자기 본전 이상 위로 올라가면 돈을 버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기간, 금액, 시기, 인내심 잘 투자해가지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잘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을 냈겠죠. 엄연히 돈은 똑같이 벌지만 여기는 틀린 거죠. 여기는 90%는 여기 뭐냐? 여기 다 실패해요. 아니,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돈을 잃어줘야지 여기가 벌죠. 이 사람들이 잃어준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절대 공평한 시장이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자, 가끔가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도 1억 천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인내심과 본질을 설명하고 교육을 계속 받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1억 천금을 벌 수 있습니다. 급등주를 택하십시오. 절대 돈 못 벌죠. 사람은 눈앞의 욕망에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심이 지금 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얼마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기술적인 부분 완전 박사님이에요. 네. 주식의 주자도 제가 봤을 땐 모를 것 같은데 박사님들이에요. 네. 당연히 돈 못 벌죠. 그러면 빨리 넘어가 보죠. 지금 삼성 SDI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우리 메인 PD님이 진입 시점이라고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이거 확대되나요? 진입 시점. 동그라미까지 여기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진입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매집이고요. 대형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대형주니까 6개월 걸렸어요.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SDI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나 2차전지 장비업체들은 주가가 변곡점에서 돌파를 못 하던데 왜 이것들은 돌파를 했지?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죠.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이 나쁘지 않는데 왜 변곡점에서 돌파를 못 하지? 그래서 후발주자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입니다. 정말 크게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진입 시점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토마토 PD가 여러분께 외치는 겁니다. 가진 자의 영역으로. 여기죠.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 다 버리고 여기서 이거 아닙니다. 단지 아까 분명히 LG 에너솔에서는 신규 상장 중이니까 조금은 틀리겠지만 쭉 조정받고 갑자기 올라갔어요. SD하고 약간은 틀리지만 분명히 아까 소재업체나 장비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아까 제가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장비업체들은 어땠습니까? 소재업체가 내려오고 계속 조정받고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변곡점 위에 딱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거시경제 측면이라든지 미시경제 측면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짤입니다, 짤. 돌아다니는 짤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이런 데서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 이렇게 됩니다.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웃으십니까? 불안관에서? 제가 봤을 때 간절해 보여요. 아니, 간절함을 갖는 건 좋은데 불안함에 주식을 하게 되시면 어떡합니까? 간절함하고 불안함은 틀린 거죠. 인터넷에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제발 그만 떨어져라. 몰빵 쳤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에 배우에 산다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되겠죠. 적어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PD님이 조금 수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친환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명제가 탈탄소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명제가 저거예요. 탈탄소. 그리고 그 대명제가 소명제 친환경으로 옵니다. 친환경을 보니까 전기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신재생도 있고 요즘에 원전도 있고 신재생 안에 들어가 보니까 태풍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삼각편대로 트라이앵글로 순환매가 됩니다. 오늘은 이게 또 움직였어요. 풍력이. 최근에 또 이게 움직였어요. 빈 쌀라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움직여요. 되도 않는 거죠, 솔직히. 뭐 갖다 붙이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이것도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여기 말고도 움직이는 거 많아요. 단지 이 탈탄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명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환경의 테마에서 단지 여기로 크게 왔던 것 뿐이에요. 신재생이나 원전이나 태풍소나 전기차가 안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주도주라고 하는데 지금 실상을 보게 되면 소재업체나 장비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더 받을 공산이 커요. 거기다가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삐걱하면 바로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충분하게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바닥 국면을 확인하고 느긋하게 진입해도 후발주자를 찾으면서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왜? 경기 침체기니까. 경기 침체기니까. 경기 침체기 때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간은 내 편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애니메이션입니다. 이토마토가 이 정도입니다. 배터리, 왜 셀 업체가 소재보다 먼저 움직였나?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 PD님이 써놨죠. 배터리 3사가 2020년에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양극재 4대 천왕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를 찾습니다. 후발주자 어떤 걸 찾았냐면 음극재 및 부품 이런 후발주자를 막 찾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솔케미칼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음극재 후발, 신흥 SC 부품주들 막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걸 보게 되면
그 뒤에 전해질 막 찾아요. 네. 첨보, 후성. 그리고 지금 배터리 3사입니다. 이게 뭐냐? 순환매입니다. 주식을 코로나 때부터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그렇구나 다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배터리 3, 4만 원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실 거예요. SDI,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13만 원 그랬었습니다. LG화학 그때는 분할 전이었으니까. 기억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억력적으로 특화다니는데 LG화학이 그때 60만 원 언저리에서 60만 원까지 물적 분할하니까 훅 떨어졌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TV 방송 온갖 경제 TV에서 LG화학의 물적 분할만 다뤘어요. 주주 뒤통수 치기다 어쩌다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 못된 짓은 먼저 배운다고 그 뒤에 각 기업들이 다 물적 분할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소재업체로 전이가 됐습니다. 소재업체로 전이가 되니까 후발주자 찾아요. 응급제도 해먹고 나니까 부품이랑 전해질 양극재 찾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 여기서 당연히 여기로 오죠. 당연히 여기로 오는 거죠. 이 흐름을 알았다면 지금 공략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로 잡았어야죠. 좀 더 보시면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갈 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하고 2024년에 소재 실적화가 이루어질 공산이 커요. 슬슬 전기차 시장도 전고체 시장에 도래하면서 성장주의 정확히 쓰겠습니다. 성장주의 가치주가 가미된 형태. 언제? 2024년과 24년. 이렇게 바뀔 공산이 커요. 이제는. 근데 여기서 단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2차전지 장비라든지 양극재들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사도 좋지만 후발주자 조금 2023년과 2024년에 실적이 대폭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찾으면 더 좋겠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가가 여기에 발맞춰서 오르고 안 오르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대학교 강의 가면 다 이렇게 수업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물음표 해놨어요. 제 생각에 여기 아마 개화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떠한 배터리 시장이 이제 들어올지 몰라요. 뭐 실예로 그냥 하나 들면 전고체일 수도 있고요.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여기를 택했어야 되는데 물론 포스코 케미칼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나 여기를 택해 놓으셨으면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흐름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은 아마 공략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SDI 좋긴 한데 너무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생각의 다름을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진짜 주식시장 여기 있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못난 사람들, 자기과 생각의 다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리스펙트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종목을 압축할 때도 여러분 5년 주기의 사이클을 고려해야 돼요. 5년 주기의 사이클을.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2020년에 배터리 3사 중에서 하나만 실례로 드려보겠습니다. SDI가 이때 얼마였냐? 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6만 원인가까지 빠졌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보유해서 지금 얼마까지 왔었습니까? 82만 원. 이게 몇 배예요? 적어도 2배에서 4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하든가.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맞잖아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뭐 SDI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좋고 에코프로 BM도 좋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순환매를 잘 돌려가지고 조금 더 빠른 퍼포먼스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력 무기가 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잽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기를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했는데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에서 그림을 봤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왔어요. 그러면 전기차로 좀 넘어갈 때도 됐죠. 전기차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 2차 전지만 백날 찍어내면 뭐합니까? 전기차만 백날 굴러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의 MS가 15%까지 올라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판매 대수가 보게 되면. 근데 전기차 인프라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나요? 아직도 충전하려면 30분씩 걸려요. 네. 이제는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속도 싸움이 될 거예요. 누가 빠르게 급속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무선 충전 전기차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 이렇게 딱 올리면 무선 충전 되지 않습니까? 전선 안 꼽아도. 전기차도 그 무선 충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당 기업인지는 비밀로 하고요. 다 알려드리면 다음 강의는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가 어디로 또 전이 되겠습니까? 자율주행으로 오겠죠. 여기도 이제 3단계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4단계 기술력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으면 인허가 해주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4단계 완성하겠다 그랬잖아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구간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움직이고 있고 계속의 성장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이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멘텀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나 전기차가 이제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아모그린텍 이런 거는 전기차도 맞지만 LFP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전기차의 인프라 충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의 전이가 지금 뭐라고 써있죠? 2차 전지 이후 섹터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로 또 기결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하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있는가? 여기도 먹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양극재 2차 전지 장비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물론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하단 지지가 굳건하게 됐다. 한번 나는 가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인데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위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2차 전지, 2차 전지만 하니까 잠깐 잊고 있던 테마가 하나 떠오르죠.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돌아오는 LFP. 이게 한때 잠깐은 아니고 조금 반짝였던 때가 있었어요. 리튬 인산철. 이게 지금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기차 가격이 여러분들 결코 전기차는 저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생계형 자동차가 아니에요. SUV 같은 거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는데 저가형 자동차라고 칭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나 양극재나 장비업체 동박들이 자꾸 조금 내려갔는데 이쪽으로 오는 수급과 매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써놨습니다. 코인테크라고 일단 써놨는데 코인테크보다는 탑 머티리얼이 중요한데 왜 탑 머티리얼을 밑으로 빼버렸냐면 이게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보유해수 물량을 겁내야 되기 때문에 종속해서 탑 머티리얼의 LFP 배터리 설계하고 제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탑 머티리얼이 신규 상장주여가지고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코발트 프리 양극재 전기 2륜차 배터리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 중국에서 LFP 이 셀을 외주 생산한 후에 자체 공장에서 패키징을 하는 업체예요. 패키징. 이번에 실적이 대폭 올라갔죠. 제가 그래서 밀었죠. 주가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CIS 뭐 전고체도 있지만 LFP 배터리를 생산해가지고 중국 캐틀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 LFP 시장이 바람이 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부각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여기 주가가 근데 조정을 얼마만큼 받느냐의 문제죠. 저기는 왜 실적이 대폭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LNF입니다. LNF는 공시사항으로 밝혔어요. LFP 배터리 개발 완료 이력이 있고요. 2021년 10월에 공시했습니다. LNF는. LNF의 장점이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뭐 시간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부족한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LFP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 2차 전지 외에 번외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전기차의 인프라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날 전기차 만들어 봤자 전기차 인프라가 안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지 않겠죠. 그러면 틈새 시장 공략도 해봐야 된다. 여기는 아무래도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자, 뭐 헬로비전 일봉 차트 모습, 동양 EMP 모습 있는데 이 마지막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번 제가 아카데미를 하거나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 쓰는 겁니다. 이게 수익입니다. 이 외줄타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딱 쫓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손실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바쁘게 오다 보니까 내용은 항상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저의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2차 전지에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조정 기간을 기다리면서 투자 기간과 그 다음에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재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틈새 시장이 열리니 틈새 시장 공략까지 한번 해보자로